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초의 삼선 서울시 교육감이 됐고요. 차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조희연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을 이제 맡게 되시게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첫 번째로 조율하고자 하는 의제가 어떤 것이 될까요?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번 초중등 교육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 됐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의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많이 이양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7개 시도별로 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파편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국가로부터 위임된 이 공통 국가 사무들을 좀 그래도 일정하게 통일적으로 교육에 관해서는 조금 모든 국민이 다 일정한 레벨에서 똑똑한 동일한 교육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공통분모를 담당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체제를 좀 강화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50명 근무한다면 저희들은 한 15명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교육감의 사무국을 강화해서 공통의 정책들을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이렇게 공통의 의제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17개 시도가 좀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가야 될 부분하고 시도별로 또 특색 있게 가야 될 것들을 좀 많이 그렇게 좀 분화시켜내고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소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초학력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 진단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 평가를 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도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그래서 이게 일제고사 부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제가 4년 8년 동안 서울 교육의 혁신이라는 기조에서 혁신의 길을 왔는데 이제 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보완하는 방향에서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을 또 반대해서 당선된 분도 계시거든요. 좀 약간 보수적인 방향에서 된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과거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겠다.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과거 일제고사 부활이라든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부활로 가면 제 입장에서 보면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 기초학력 문제 또 아이들의 학력 진단의 적절한 방식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중간지대의 어떤 보완 방법을 함께 저는 협의하고 합의하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표본조사 규모를 좀 늘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중간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고사 부활로 간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쓸데없는 갈등으로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 잘 모르지만은 저는 뭐 비판적인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큰 기조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지 분양가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의 기조를 그래도 수용하면서 새 정부의 보완 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고 과거로 가버리고 그래서 갈등만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이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런 견지에서 보수와 진보가 저는 보완적 혁신을 하고 과거로 또 돌아가지 않고 또 혁신적인
보수의 길을 개척하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이 아니니까. 아마도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지금 교육감,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 대 보수 교육감이 이제 9대8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부분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충분히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요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도 저는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완적 혁신의 길에서 제가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그 법률 제정이 교권 보호 조례입니다. 제가 뭐 서울시 의회 수준에서 조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의도 국회 법이 아닌 건데 어쨌든 교육활동 보호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적 혁신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생 인권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기존의 기조를 지키면서도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과도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교권이 많이 추락돼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그걸 동시에 병행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일단 법적 정비부터 일단 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기초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대개 학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학생과의 관계라든지 또 훈육의 방식이라든지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와 같은 훈육 방식은 아무래도 체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선생님들이 훈육 방식에 대해서 교육 지도 방식에 대한 부족함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게 저는 보완적 혁신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이제 초중등 교육을 상당히 강조했고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초중등 교육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문제를 꺼내면서 이 교부금의 사용처를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이어서 대학에게도 넓혀주겠다 이런 내용의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 교육감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되신 교육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일단은 어쨌든 초등등 교육의 20.79%로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말하자면 초등등 교육 재정을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미래 투자를 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문제도 있죠. 에듀테크에 대한 훨씬 더 폭넓은 투자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항변도 합니다. 솔직히 군인수가 준다고 국방 예산을 줄이냐.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이제 대안적으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재정을 무조건 대학으로 넘겨주기보다는 대학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별도로 그건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지자체와 협력사업 부분이 많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렇죠. 돌봄도 그렇죠. 방과후 문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협의 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 교육 문제도 있죠. 무상 보육 문제도 있죠. 돌봄, 방과후에 대해서 훨씬 더 저출산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협력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그 방향에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저 개인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교육부의 역할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급 이걸 상당히 강조를 했고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 부분을 이제 주문을 하면서 교육부가 아주 바빠졌다는 뉴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런 그 지향이나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차원을 좀 나눠서 근데 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다시 강화되지 않는 좀 섬세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은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특성화고 담당한 진로 진학과에도
진로직업과에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새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응해서 우리 서울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간 수준의 반도체 중간 기술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네. 적극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단지 저는 하나의 단서는 좀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과거 60, 70년대 조국 근대화 시대처럼 이렇게 산업 발전의 도구로 교육을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철학적 전제라고 할까요? 교육적 전제를 약간 깔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까? 이런 시각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조국 근대화 수출 인재 양성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인적 성장 그리고 아이들이 뭐 능력이 많건 적건 가정 배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2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는 거지. 네. 산업 발전의 도구적인 위치를 교육이 부여받아서 수출 인재 양성하고 또 반도체 인력 양성하고 그런 단계는 좀 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고민하면서 그러나 뭐 저는 과학기술진흥 정책이라든지 반도체가 최근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 양성 요걸 그 자체로 강조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서울교육은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제 뭐 또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또 그 전국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으로서 아무튼 이제 그 주되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대상이 교육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세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쟁점들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뭐 저도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가요? 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좀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특정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좀 일반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이른바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특혜 반칙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좀 그러니까 단속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기에 뭐 이제 지금 이전에 뭐 조국 사태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숙명여고 사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신경제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대학 입시의 스펙을 쌓기 위한 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 공적인 규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틈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컨대 이제 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 같은 거 있으면 일단 교내 활동에서 학교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면 기록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옛날 같은 얘기입니다. 경우. 사실은 옛날 얘기여서 공적 규제는 이제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7월에 출범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폭넓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와 같이 거의 블랙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전국의 가정이 입시 전쟁을 치르는 이 방식은 이게 후진국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합의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이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장이 저는 마련되고 있다. 거기서 논의할 사항이다. 저도 회장으로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제고등학교는 서울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에 6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과 연관돼 있는데요. 이제 새 정부 정책이 자사고 정책이나 이런 게 좀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까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급식에서 개구리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교 방문도 이미 개구리가 나온 학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개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개별 어떤 사례인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납품된 업체가 여러 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다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도저히 시대 조류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복장 규정 이런 거 학칙으로 정한 학교들 여러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교육감님도? 예, 저희가 한 30여 개 학교가 있어서요. 네. 저희 서울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리를 했는데 네.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학칙 규정을 다 하도록 학교하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이제 아직도 이제 관행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 단계에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